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을 추대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측에서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 대관 취소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올린 경기도민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이단 대응 훈련 과정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더 온누리교회에서 엘 여성 합창단과 베드로 합창단이 함께한 연합 찬양 예배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기 절반을 거치는 동안 퇴진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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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만 그리스도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름을 올린 만여 명의 성도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5년 그 짧은 권력의 시간을 무한의 시간이라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인가. 그 착각 가운데 스스로 전지전능한 권능이라도 지닌 줄 알았단 말인가. 그 임기 5년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이미 윤석열의 폐악질은 넘쳐났다. 수많은 선열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전대 미문의 시간이었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도 무능과 실정으로 국가 기반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스스로 처리할 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불장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나저나 무미봉자한 자가 2년 반이나 공자를 꿰차고 국정을 운영해왔으니 나라 꼴이 어찌 멀쩡할 수 있었겠는가.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저지른 퇴행적 역사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헤롯 왕이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현 정권의 권한을 박탈하고 새 나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명령한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한편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퇴직교사들은 교육청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고 충북시민단체협의회는 충북도청 앞에서 정권 규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전북 대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혁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들을 추대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제8회 총회 결의문을 발표하며 중동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 집행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교총은 장종현 대표회장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대표회장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혁 총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또 예장 통합 김영걸 총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홉 총회장, 예장 합신 박병선 총회장이 공동 대표회장으로 추대돼 김종혁 대표회장과 함께 1년간 한교총회 회기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김종혁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교총 대표회장이란 사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복음전례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복음전례 200년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무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선 직전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장종현 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교파와 교리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회원 교단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나누어지는 한교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우리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종현 전 대표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저출생 극복과 의정 갈등 해결에 앞장서는 등 특히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장 전 대표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신임 임원들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헌신하는 한교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고 기독교를 대변해서 대정부, 대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더욱 발전된 한교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회무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무처 운영 규칙 개정과 회원교단 의무금 조정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교총은 결의에 따라 기존 만 65세인 한교총 사무총장의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하고 임기 이후 최대 5년간 촉탁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속 교회가 7,000개 이상인 가군 교단과 2,500개 이상인 나군 교단의 경우 회원교단 의무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14권의 선교사 전기에 이어 4권이 추가로 발표됐고 한국교회 법학회 음선필 교수와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 등 올 한 해 한국교회 발전에 헌신한 6명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졌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전체 총대들의 이름으로 제8회 총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대화를 통해 속히 종식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복음적 평화 통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신천지 측에서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 대관 취소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올린 경기도민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주 평화누리는 군사 분계선과 불과 5.4km 떨어진 곳이라며 신청 이후인 10월 12일 북한은 접경지 포병여단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31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납부자 가족단체는 파주 평화누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는 경기도 관광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단체가 대학과 정통교회, 지역 주민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자들이 이단 단체에 대해 더 정확히 인지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대항감리회가 이단 대응 훈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대항감리회가 이틀간의 이단 대응 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단 단체가 교주 몰락과 세대교체 시기를 맞아 포교에 열을 올리는 만큼 각 이단 단체의 핵심 교리를 짚고 반증 교육을 실시해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강사들은 성도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목회자가 인지하고 이단 관련 자료와 서적을 성도들과 돌려 읽는 등 이단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이단
빠졌다가 나온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은 이단에 하나도 연루돼 있지 않고 목회를 잘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셔야 돼요. 최근 대학가에서 드러난 이단 신천지의 전략적 동아리 포교 수법에 청년 포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교회 언론회는 4일 이와 관련해 신천지가 충남대에서 총동아리연합회를 장악해 그 활동력을 넓혀왔다며 학교 측은 그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국립대학교가 불건전한 이단들의 포교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이단 교리에 청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목회자가 이끌어야 한다며 대학 내 정통 기독단체와 이단단체의 구별법을 공유하고 신천지의 주요 교리를 짚어보며 반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뭔가 틀이 잡혀 있는 것 말을 합니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 앞으로 듣던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균형이. 대신에 이 균형이 잡힌다고 여겼을 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외에도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와 지영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단의 동향과 법적 대응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이단 대응을 위해선 교단 내 이단 관련 특화된 부서 또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더 온누리교회에서 엘 여성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양예배가 열렸습니다. 4일 전주 더 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이번 찬양예배는 연말을 맞아 엘 여성합창단과 베드로 남성합창단이 함께 연합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설교에 나선 더 온누리교회 이득근 목사는 겉모습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인 구원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엘 여성합창단과 베드로 남성합창단은 허리 굽힌 사랑, 성도의 신앙, 베드로의 기도, 주님 주신 십자가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엘 여성합창단과 베드로 남성합창단이 드린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찬양의 힘으로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엘 여성합창단과 베드로 남성합창단 윤영권 지휘자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토요일 베드로 남성합창단 정기 공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2024학년 2학기 종강예배에서 한세대학교 교직원이 함께 쓴 필사성경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영성회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신구약 66권을 필사했습니다. 필사 성경은 백인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79명이 함께했습니다. 백인자 총장은 오늘 하나님께 봉헌한 필사 성경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라며 79명이 나누어 기록한 필사 성경이 모아져 크고 웅장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학교 구성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거대한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4일 신학대학원 60주년 기념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요 학생 예배와 함께 진행된 체풀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참석했고 학교 졸업생이자 대명감리교회 김영호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대학원 김현수 원장은 60년간 이어온 학과 운영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선악의 노력을 잇기 위해 신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실은 한국 사회와 세계 글로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연세신학은 세계 41위 그리고 국내 1위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뤘고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혹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연세대 신학대학원은 1915년 개교한 연세대 학사 과정인 신과대학에 이어 WCC의 지원을 받아 1964년 개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기독교계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 리더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시작한 외국인 특별 전형인 GTI 과정을 개설해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탄핵안 의결 시점을 7일 오후 7시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출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야당에 대해 규탄 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4일 코스피가 1.4%가량 하락해 2,460대로 떨어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071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른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하며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2,464로 2,500선을 내주며 장을 마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를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가 한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탄핵안 발의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BBC 통신, AFP 통신 등 유럽 언론들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이로써 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900조 원 상당의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안이 다수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자 총리가 의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했는데 다음날 의회에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된 겁니다. 좌파 정당 일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북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에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 11도, 대구 8도, 제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용산발 기습 비상계엄 후유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단체 등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닥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가진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민심을 이해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